안녕하세요. 저 카밀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덕기용주라는 영화의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은 조정주의 역사만 믿고 있지만 그 35년 동안 일본 정부가 했던 짓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지만 조선의 마지막 황녀의 인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같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희생도 많이 했었는데 이와 같은 모진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서 일제감정기의 역사 그리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혜옹주라는 권비영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2016년에 개봉해서 고종 황제의 외동딸인 덕혜옹주와 그녀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519년에는 고종 황제가 영친왕을 일본에 볼모로 보내야 돼서 사랑하는 딸 덕혜옹주를 지켜주도록 김장한이라는 시종 김황진의 조카와 혼례를 추진합니다. 덕혜옹주는 혼례가 성사돼서 일제의 소나기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어느 날 밤 고종이 독이 든 소정과를 마셔서 사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25년에 덕혜옹주는 당차고 재치있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한택수라는 진일파가 일본 행사에 입을 기모노를 보내주는데 그 대신에 덕혜옹주는 그 키모노를 입지 않고 싶어서 양장을 입고 하녀인 복순이한테 키모노를 입힙니다. 황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한택수는 이런 애국심이 강한 덕혜가 두려워서 강제로 일본으로 유학하게 보냅니다. 시간이 또 흘러 이제 성숙하게 된 옹주는 도쿄에 있는 오라버니 영친왕의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마쳐서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택수는 이 귀국을 계속 미루게 합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하는 오랜만에 본 덕혜옹주를 찾아와서 한택수의 앞에서 친일파인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혜에게 조선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비밀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택수가 독립운동 기지를 파괴해서 결국에는 옹주가 영친왕의 궁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향수병을 앓고 있는 덕혜는 창안이 전해준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덕혜가 어머니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친일 연설을 하면 한택수가 조선을 잠시 방문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덕혜가 연설을 읽기 시작하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결국 못합니다. 덕혜는 일본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장안과 상하이 망명을 결정하게 되고 영친왕도 설득해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본인 고위 장관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영친왕과 장안이 폭탄을 터뜨린 후에 탈출하고 덕혜는 영친왕의 아내인 마사코와 같이 상하이로 떠나는 계획이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한택수가 은신처를 덮쳐서 결국에는 또 실패합니다. 덕혜옹주는 일본인 소다케 유키와 결혼하게 되고 희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는 일본의 한국 방송을 라디오에서 들은 덕혜가 드디어 20년 만에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된 줄 알고 딸 정혜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갑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조선 측으로부터 거부를 받았다고 입국 거부자 명단에 있다고 하면서 결국 못 돌아갑니다. 1961년으로 돌아와 기자가 된 장하는 옹주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제 장애인이 된 정신 이상자가 된 덕혜옹주의 모습에 장한이 놀랍니다. 이후 61년 한일 기본 조약 회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박정희 의장에게 덕혜옹주의 귀국을 의뢰하고 박 의장은 이 귀국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하는 정신병원에 다시 가서
옹주를 퇴원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장안을 못 따라봤지만 장안이 예전에 했던 약속을 되새겨줘서 덕계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귀국장에서 덕혜옹주를 보러 온 황실의 궁녀들은 이미 다 늙어버렸지만 아직 기억 속에 살아있던 조선의 옹주를 36년 만에 보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이고 모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관광지가 된 옹주의 집 덕수궁에 가서 덕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들에 빠져서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저는 덕혜옹주를 보기 전에 옹주의 인생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드는 환상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감독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존경할 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통합, 토지, 그리고 민족으로서 다 같이 받았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덕혜옹주의 인생을 모티브로 해서 더 낭만적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고종 황제가 한일의 합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독살로 죽는데 실제로는 1910년에 일본 청부가 조선을 합병해서 대한제국은 끝났고 고종은 1919년에 노환으로 죽었습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고종이 죽기 전에 덕혜와 시종의 조카인 김장한으로 권례를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고종이 죽어서 이 야혼도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장한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기자가 된 것이 아니며 영친왕과 덕혜옹주의 귀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덕혜는 성격이 아주 다정다감하고 소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차고 야심 있는 사람이 싶어 했기 때문에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화 속 덕혜옹주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일본에서 아무 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 아이들을 위해 한글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조카인 이호 왕자의 소개로 조선인 유학생들을 만나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 덕혜옹주는 한글 학교를 세울 마음조차 없었고 독립운동하는 조선 학생들과 만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속에 강제징용 당한 조선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도 실제로 없었던 일입니다. 한택수 인물은 실제로 한창수라는 진일파였는데 영화 속처럼 덕혜만 따라다니며 옹주의 모든 일을 간섭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택수가 일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덕혜가 조선의 자랑이었고 마지막 황녀였기 때문에 일제는 대한제국의 개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덕혜를 어린 나이에 인질로 일본에 보내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모든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940년에 어머니가 죽어서 옹주가 잠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한복 말고 키모노를 입게 했습니다. 바로 이후 18살인 덕혜가 몽유병에 걸리고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몇 달 뒤에는 조현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옹주는 일본에 있는 동안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덕혜옹주 영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덕혜옹주라는 사람에 대한 많은 세부사항과 에피소드들로 구성했지만 덕혜옹주의 인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많이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당시 조선 사람들의 감정과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고 현재 한국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는 한민족의 자유,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인간 권리의 상실을 의미했지만 그 35년 동안 한국 사회는 현대적인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따르면 산업 발전, 상업 확대, 도시 성장 등 이런 발전 때문에 1945년 일제가 항복한 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주로 일본을 풍요롭게 하며 중국과 태평양에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재발전이었고 한국 문화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덕혜옹주에게 기모노를 강제로 입혔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은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통화되었으며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심지어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조선 사람들의 80%가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강제징용은 많은 조선 사람들의 일상이었고 수만 명의 조선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을 위한 위안부로 징집되었습니다. 일제는 한국 국민들을 모든 분야에서 억압했고 기세를 꺾었고 일제가 항복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국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더욱 황폐가 되었고 결국 남과 북이 분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바람만장했기 때문에 옹주의 인생을 더 장황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18살부터 점점 더 악화되었던 청신이상 증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더라면 이 영화가 훨씬 더 특별하고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독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삶을 전해주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덕혜옹주는 일제 강점기 조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혜의 고립, 괴로움과 감정을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들은 한반도 전쟁의 고통이었다는 교훈으로 애국심과 단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허진호 감독은 아주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사와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면 인내심, 부지런함, 애국심과 같은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한국 문화의 특징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